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사관리 2급 실무와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2019년도 1월 26일에 시행된 1회 기출문제입니다. 지금 2019년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혹여라도 19년도 프로그램이 아니신 분들은 반드시 19년도 프로그램 설치하시고요. 데이터 가져다 넣어야, 호환을 해줘야 우리 데이터가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들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데이터는 미리 진행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자 이현우, 여기 사용자 누구로 들어간지 표시되어 있죠? 네, 그리고 우리 2002번 인사 2급 회사 A로 지금 선택해서 들어가라고 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출문제 푸실 때요, ERP는 회사라든지 어떤 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엉뚱한 회사 들어가면 전혀 자료가 보이지 않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회사의 기초 회사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요. 2002년 인사 2급 회사 A 등록 정보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메뉴의 키를 본다면 회사 등록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라고 했으니까요. 회사 등록 메뉴입니다. 시스템 관리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회사 등록 정보 더블 클릭합니다. 그 안에 회사 등록이 있죠. 네, 더블 클릭해서 메뉴 열어주시면 되시고 우리 오른쪽에 보여지는 화면에 있는 내용이랑 누구랑 우리 1, 2, 3, 4 보기랑 비교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1번 회사의 업태는 서비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회사의 업태는 현재 제조와 도매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대한 내용은 잘못됐죠. 자, 두 번째, 회사의 종목은 소프트웨어이다. 자, 업태 아래에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레저용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잘못된 내용이네요. 자, 설립과 개업일은 2000년 1월 2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립과 개업. 자, 설립 연월일은 2000년 1월 2일 맞습니다. 개업의 연월일은 자, 2000년은 맞는데요. 1월이 아니라 5월 1일이에요. 그러면 설립과 개업 일자가 동일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이네요. 자, 2019년도 회계 연도 회계 기수는 20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계 기수는 상단에 회계 연도 옆에 있는 거. 자, 20기 맞네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네, 4번으로 체크하시고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 저는 메뉴는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깜빡 놓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당 회사의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자, 메뉴의 키는 사업장. 자, 2000번 인사 2급 인천지점. 자, 사업장의 내역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번에도 알맞은 걸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위치는 우리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안에 사업장 등록이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1번부터 4번의 보기를 비교 대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0번, 자, 죄송해요, 여러분. 2000번 사업장 선택해 주시고요. 자, 개업일자부터 나와져 있네요. 자, 개업일은 2001년 1월 2일. 자, 우리 개업은 2005년 1월 2일입니다. 네, 알맞지 않죠? 자, 두 번째, 관할 세무서는 영등포 세무서다. 자, 우리 관할 세무서는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여러분? 인천 세무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관할 세무서. 그리고 인천 지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근데 인천 지점이 영등포 세무서는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 신고 관련 주 업종 코드는 도매업이다. 자, 여러분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신고 관련과 들어가는 주 업종 코드는요. 기본 등록 사항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신고 관련 사항이라고 하는 탭에 가서 봅니다. 자, 주 업종 코드는 513960이라는 도매업이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3번. 자, 지금 알맞은 것 답 정리됐네요. 자, 시험은 답이 나오면 그대로 패스. 자,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볼게요. 자, 신고 관련 지방세 신고지 행정동은 인천시청이다. 자, 우리 행정동에 대한 부분은 구청입니다. 네, 4번 잘못됐었네요.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메뉴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당 회사의 기초 부서 등록 정보를 확인하시고, 자, 메뉴의 키는 부서. 자, 다음 중 2019년 기준 모든 부서의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번엔
지금 맞은 걸 찾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것. 자, 이 메뉴도요. 회사 등록 정보 안에 부서 등록이 있죠, 여러분. 네, 더블 클릭해서 메뉴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비교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총 2개이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시면 되시는 거냐면, 여기 사용기간의 앞에 있는 건 시작이고요. 그리고 사용기간의 뒤에 있는 건 종료예요. 그러면 기준 일자를 주었을 때 그 기준 일자 이전에 사용기간이 종료를 의미하는 자리에 입력되어 있다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누구 관리부라고 해서 1300번 관리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씁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네요. 자, 그리고 우리 6100번 격리부. 자, 지금 격리부는 언제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럼 사용하지 않는 부서 총 2개. 올바른 표현. 자, 두 번째, 현재 사용 중인 1000번 사업장 소속 부서는 총 4개이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사업장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근데 저는 이런 건 여러분들 손 빠르시죠? 자, 1000번이라고 넣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F12번 눌러서 조회를 바로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서가 총 5개인데요. 2012년 12월 31일자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사용하고 있는 부서는 몇 개? 4개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총 4개. 자, 세 번째, 현재 사용 중인 2000번 사업장의 소속 부서는 총 3개. 자, 이것도 우리 사업장에 가셔서 2000번이라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F12번 누르셔서 바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부서는 몇 개? 총 3개. 그러면 3번도 올바른 표현이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은 몇 번이 될 것이다? 일단 저는 답부터 표시할게요. 4번이 잘못됐겠네요.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현재 1300번 관리부는 1000번 사업장 소속 그리고 관리 부문으로 사용한다. 자, 그러면 저는 1000번이라는 사업장을 우리 조회해 볼게요. 그래서 1000번 사업장. 자, 여러분 1000번 사업장에 가서 봤더니 우리 1300번 관리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사업장 1000번이라고 했으니까 얘기 들어온 거 맞죠? 자, 그리고 무슨 부분? 부문의 코드는 관리 부문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사용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가 맞겠죠, 여러분? 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네 번째 문제는 이제 근태 급여 관리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사실 출제하는 부분엔 이렇게 인사 기본 정보 관리에서 세 문제를 내고 근태 급여 관리에서 우리 출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구분점을 써드리긴 하지만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자, 저는 부서 등록은 종료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4번 문제를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당 회사의 각종 세법상 세율과 과세, 비과세 기준 등 기본 요건을 확인하고 2019년 귀속년도 소득 공제, 비과세 및 감면 항목 중 지급 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항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소득세법상 세율이라든지 과세, 비과세에 대한 기준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소득공제 부분에 해당되는 비과세라든지 또는 감면 항목을 볼 수 있는 메뉴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이 메뉴는 인사, 급여 관리 모두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 환경 설정 안에 소득세액 공제 환경 설정에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푸는 시점에 시급 날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시급 날짜가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때 무슨 부분? 지금 저희는 2019년도에 기출을 풀지만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시점은 2019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데이터를 실행할 때 시급 날짜가 들어오기 때문에 무슨 부분? 요와 관련된 정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12월경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나와집니다. 우리는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귀속 연도를 몇 년으로 바꿔주시다? 2019년도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기출을 푸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시험은 그 해에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요건 가지고 확인할게요. 근데 위치를 다 줬어요. 어디 가셔라? 소득공제 가셔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구분해 보시면 소득공제라는 위치가 있죠. 네, 그럼 소득공제 가시고요. 비과세 및 감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과세 및
감면 항목을 우리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려있는 부분에 누구요? 지급 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자, 지급 명세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자리가 X면 작성하지 않겠다. 우리 동그라미면 작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1번에 식사 때라는 게 있네요. 그럼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시고요. 찾아주셔도 되고요. 우리 왜 검색 기능 있죠, 여러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무슨 부분 찾기 또는 우리 키보드 상태에서 컨트롤과 F를 동시에 눌러도 되고요. 됐을까요? 자, 그게 더 빠르신 분들은 그렇게 찾으시고요. 아우, 저는 그냥 내려서 찾을게요. 네,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식사 때는 지금 지급명세서 작성이 아니에요. X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일찍과 숙직료라는 것도 있네요. 지금 일찍과 숙직료도 찾아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찾을 때요. 눈에 잘 안 보여서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일찍과 숙직료 X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비과세 학자금. 자, 그럼 비과세 학자금 바로 두 번째 위에 있네요. 자, 비과세 학자금은 지급명세 작성 자리가 뭐로 되어 있다? 동그라미. 그러면 우리 답은 몇 번이다? 3번. 우리 이 작성의 의미는요. 비과세는 맞지만 국세청이 어떤 비과세를 누구한테 줬는지 보고 싶으니 연말정산하고 서류 내는 부분에 표시해줘. 그게 지급명세서거든요. 네, 연말정산 끝나면 근로자한테 주는 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고 똑같은 양식인데 국세청에 내는 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는 명칭으로 표시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기재되는 사항이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게 X예요. 자, 답은 3번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입도 조금 마르는 부분도 좀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새 강의를 조금 많이 했더니 낮에 하는 강의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자격증 자료 올려드린다고 제가 밤에 늦게까지 요새 지금 뭔가 촬영해서 올렸더니 몸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답답하게 들릴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당회사는 2018년 12월 귀속, 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확인하고, 자, 메뉴의 키는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됐어요, 여러분? 자, 그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럼 우리는 이 메뉴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은요, 어디에 있다? 기초 환경 설정에. 자, 바로 보이네요, 여러분.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1번부터 나와져 있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 귀속에 가셔서 몇 년도예요? 2018년. 자, 그리고 몇 월에 급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12월. 반드시 12월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지금 오픈이 되죠, 여러분. 자, 그럼 1번의 내용을 봤더니요. 자, 급여와 상여를 분리하여 각각 지급한다. 자, 이 내용은 어딜 보셔라. 지급 횟수라고 되어 있는 자리. 자, 그리고 동지발에 자, 분리되어 있네요. 근데 비고란에 봤더니 급여, 상여. 근데 이 부분은 급여인지 상여인지는 여기 지급급여 구분에 가시면 여기 급여 구분 있죠. 네, 그래서 1월 10일에 주는 건 급여이고요. 자, 2018년 12월 31일에 주는 건 상여였어요. 그럼 분리가 맞습니다. 두 번째, 자, 급여 작업 시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 기준으로 대상자를 직접 선정한다. 자, 여러분 지금 대상자 선정에 되어 있는 내용은 직종 및 급여 형태별로 설정된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지금에 있는 글씨로 무엇하게 되면 설정하게 되면 자 무슨 얘기시냐면 대상자 선정에 나와져 있는 무엇에 대한 부분 여러분 제 키가 지금 이게 왜 잠깐씩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자, 기능 좀 잠깐 열게요. 그럼 테두리를 해드리죠, 뭐. 자, 지금 나와 있는 여기 대상자 선정에 나와 있는 글씨를 좀 볼게요. 자, 이 글씨에 나와 있는 부분이 직종과 급여 형태별이라는 걸 내가 설정하게 되면 자, 지금 이 부분은 직접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등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에 이걸 설정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가면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라고 하는 이름 보이시죠? 자, 이 자리에서 설정을 하고 우리가 상용직 급여 입력하는 메뉴에 이 자리에 설정되어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급여 주는 사람, 상여 주는 사람을 내가 직접 우리 어디에 상용직 급여라는 메뉴에 가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요건을 들어가서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다. 지금 직접
직접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아니에요. 자, 직접 선정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부분에 설정 값을 뭐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 저는 그냥 등록할게요. 2019년도 1월 25일 여러분 이거 등록한다고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데이터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분리를 선택할게요. 제가 왜 그럴까요? 요 글씨 두 개 보여주고 싶어서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부분 선택했을 때 여기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1번에 보시면 사용자 직접 등록 있죠, 여러분? 자, 요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급여 관리 쪽에 가시게 되면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메뉴에 가서 우리 상단에 가면 무엇이 있더라? 자, 요거 확인 전 누르고 갈게요. 여기 대상자 선정이라고 해서 나오는 아이콘 있죠, 여러분? 자, 이 아이콘을 눌러서 무엇하는 부분. 자, 여기서 직접 본인이 무엇하는 거,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는 이 부분을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설정하고 들어오면요. 이 대상자 선정이라는 아이콘이 비활성화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글씨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시 급사녀 지급 일자 등록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갈게요. 이러고 알맞지 않은 거니까 답은 나왔어요. 2번. 자, 세 번째.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내에 입사자와 퇴사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무엇되었다? 제외. 자, 그러면 우리는 상여라고 되어 있는 자리를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는 조회 좀 한번 할게요. 저 따라서 입력했던 분들은 요거 그대로 두지 않으셔도 되세요. 우리 F5번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그대로 있다고 해도 우리한테 감점이 되진 않죠. 왜냐면 우리는 데이터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상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봤더니요. 자, 입사자, 퇴사자, 상여 계산은 무엇 되어 있다? 제외. 그럼 맞죠? 자, 네 번째, 급여 형태가 월급인 회사, 본사 생산직 근로자는 상여 지급 대상자이다. 그러면 상여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내려오셔서 지급 직종과 급여 형태라는 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사라고 했고요. 그러면 본사 그리고 직종은 생산직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급여의 형태는 월급. 자, 그들은 상여 지급 대상자 이다 아니다? 이다. 있죠?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대상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5번째 문제도 정리가 됐습니다. 6번째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메뉴 좀 닫아버릴게요. 당 회사의 인사급여 기준 설정을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단 환경 설정 값은 변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설정 값이 뒤에 가서 저희가 작업할 일이 있는데 제가 바꿔버리면 무슨 부분 데이터가 다 뒤틀리겠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가시냐면 인사급여 기준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기초 환경 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래쪽에 두 번째 인사급여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죠.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우리 요건을 비교 대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사원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사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물어본 거 근속기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기준 설정이라는 부분에서 누구요? 근속기간 계산 기준. 자, 그럼 근속기간 계산 기준이 지금 입사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네, 맞죠? 잘못됐어요? 맞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몇 번? 1번이 답이네요. 끝났네요. 자, 두 번째, 무엇이 잘못됐는지 볼게요. 두 번째, 모든 직종의 출결 마감 기준은 당월 1일로 동일하다. 출결 마감 기준을 물어봤어요. 자, 그건 여기 출결 마감 기준. 근데 여러분, 시작 일자가 지금 사무직과 생산직은 1일입니다. 그러나 수습직은 전월 25일입니다. 그러면 모두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죠. 여기 분명히 모든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세 번째, 실제 당월을 기준으로 한 달 월일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자, 이 부분은 어디 가시는 거냐면요. 여기 월일수 산정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여기 근태 기준 설정에 가시면 어느 부분이요? 지금 월일수 산정 이 자리에 그럼 이 자리 보시면 한 달 정상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한 달 정상 1은 이 자리에 입력한 거에 날짜를 가져다 쓰겠다요. 그럼 한 달 정상 1은 30일이에요. 그러니까 28일이든 30일이든
31일은 난 무조건 무엇으로 가겠다? 여기 이 자리에 입력한 이 일자를 가지고 일수를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실제 당월에 이 일수를 가지고 간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됐어요? 자, 그 부분으로 쓰려면 저 여기서 코드돔 F2번 잠깐 누를게요. 그러면 당월 1이라는 걸 선택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한 달 정상 1이었어요. 자, 네 번째 거 볼게요. 당해 연도 첫 상여세 계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급여 계산 기준에 무슨 부분? 우리 상여세 계산 기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입사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당해 연일로 되어 있어요? 당해 연일이요. 그러면 2019년도 1월 1일부터 하는 거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입사일 기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됐어요? 답은 1번이에요. 7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당 회사의 2019년도 인사 발령, 자, 발령 대상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여러분 발령 대상자를 물어봤어요. 인사 발령 대상자. 자, 그러면 우리 메뉴는 어디 가시면 되시냐면 여러분 갑자기 메뉴가 줄어들었어요. 제가 건드렸겠죠. 네. 자, 그래서 저 화면 좀 조금만 더 넓혀볼게요. 네. 자, 이 부분의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시면 되냐면 저는 메뉴 다 최소화시킬게요. 인사관리. 자, 인사관리 가시고 인사발령. 자, 인사발령이 지금 보시면 발령 많죠, 여러분? 자, 근데 대상자를 찾기로 했어요. 자, 대상자는 어디 가시면 된다? 인사발령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 자리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내용이 많을 땐 요건에 맞는 날짜 잘 보세요. 자, 2019년 인사 발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2019년 인사 발령. 그리고 일자는 2019년 1월 31일. 맞네요. 자, 그럼 여기 대상자에 있는 거 찾으시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강민주. 여기 강민주 있죠, 여러분? 네. 그리고 두 번째 엄현애. 자, 엄현애도 있고요. 세 번째 이화선. 이화선이 없네요. 자, 대상자로 맞지 않은 거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네요. 이화선 씨는 현재 없습니다. 자, 정수연 있죠, 여러분? 됐어요? 자, 이렇게 대상자 찾아주시면 되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8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메뉴 닫아주시면 되시고요. 당 회사는 2019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아래 보기와 같이 자격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여러분, 자격수당을 주기로 했대요. 자, 다음 중 자격수당으로 5만 원을 지급받는 사원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자, 이 부분을 볼 땐 우리 누구는 퇴사자는 포함시키지 않는답니다. 제외. 여러분, 자격수당과 관련돼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메뉴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메뉴는 사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기 때문에요. 사원 정보 현황입니다. 인사 기록 카드에서 보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되는데요. 그게 더 불편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원 정보 현황을 더블 클릭하시고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픈됐죠? 네, 내용 확인할게요. 자, 지금 2019년도 모든 사업장이니까 사업장의 내용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재직구분이라든지 직급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미리 들어가기 전에요. 요 버튼 볼게요. 자, 지금 퇴사자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된 버튼이 회색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은 퇴직을 포함한다는 거로 선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퇴직도 포함 안 하기로 했어요. 제외 버튼 눌러주시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탭을 찾아야 되겠죠. 자격수당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자격 면허라는 탭이 있죠. 네, 이 탭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ERP 정보관리사 2급은 3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자, 일단 우리 자격증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ERP 정보관리사 2급을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지금 김윤정, 박국현, 이종현, 홍명준을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 자,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런 부분 보실 때 꼭 확인하실 건 수당 여부가 무엇으로 되어 있으면 비해당으로 되어 있으면 수당을 못 받아요. 그러면 누구만 봐야 돼요? 해당만 봐야 되겠죠. 됐어요? 자, 이종현 씨는 지금 현재 3만 원의 자격증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았더니 여러분 수당 여부가 뭐로 되어 있다? 비해당.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현재 누구는 박국현은 이종현은 아예 무엇에 수당하고는 관계가 없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다고 제가 얘기할까요? 우리 자격증이 2개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봐야 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다른 것도 봐야 돼서 자, 일단 이종현 씨는 무엇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종현 씨 같은 경우는 이 ERP 정보관리사의 이름은 있지만 비해당이기 때문에 우리 자격증의 수당은 못 받습니다. ERP 정보관리사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볼게요. 자,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봤더니 여러분, 자, 김윤정, 그리고 박국현, 그리고 홍명준 있는지 확인. 없죠, 여러분? 그러면 2번째 자격증을 선택할게요. 자, 정보기술 자격이라고 하는 ITP 5만 원 준대요. 자, 그러면 정보기술 자격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지금 이종현 씨부터 김윤미 씨까지 들어오는데 이종현 씨는 또 비해당입니다. 패스. 자, 그리고 박국현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이에요. 그럼 박국현은 현재 지금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지금 해당하는 자격증이 ITQ니까 박국현 씨는 일단 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문제의 취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1번에 ERP, 2번에 정보기술, 3번에 ICDL. 근데 수당이 다 같다라면 저처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다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5만 원을 지급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3만 원짜리와 10만 원짜리인데 이게 2개 더해지면 5만 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5만 원인 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자격증 하나를 조회해서 찾아라 라는 취지인 건지 근데 이게 대부분 이런 식의 패턴을 안 내고 싶어 하거든요. 동일 금액을 준다거나 하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찾을 때 전부 다 조회해서 누구까지 우리 수당 여부에 비해당, 해당까지 다 보는 그런 요령을 키워주려고 하는 거라서 근데 지금 문제는 사실 2번에 해당되는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로 보여져요. 제 개인적인 부분은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종현 씨는 1번의 자격증도 안 되고 2번의 자격증도 해당이 없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김윤정 그리고 홍명준이 있는지 확인. 그런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른 자격증을 또 선택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격증 버튼 눌러주시고 ICDL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격증은 1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내용을 봤더니요. 자, 김윤정 씨 있는지 확인 없어요. 자, 박국현 없고요. 이종현 없어요. 그리고 홍명준도 없습니다. 그러면 5만 원을 지급받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2번에 있는 박국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지금과 같은 8번에 있는 문제처럼 우리 패턴의 문제가 나오는 금액이 자격증에 해당되는 거 단일 금액으로만 주었다라고 하면 동일한 자격증을 먼저 봐주세요. 제가 볼 땐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9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회사는 인천지점 사업장에 대해서 2019년 1월 26일 기준으로 장기 근속자에게 특별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래 보기 기준에 따라 지급 시 우리 근속수당을 지급받는 인원과 총 지급액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여러분 근속수당을 지급받는 인원과 금액을 물어봤네요. 자, 그리고 폐사제는 무엇 해주시고요? 제외해 주시고요. 원미만 일수는 무엇 하고요? 버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경력은 무엇 하시고요? 포함 여부에서 제외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다른 건 손대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을 봤더니 근속연수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우리 얼마를 주겠다? 15만 원을 주겠다. 자, 여러분 9번은 메뉴 어디를 가야 한다? 우리 근속연수 현황이라는 메뉴에 갑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사원정보 현황쯤 닫고요. 그리고 근속연수 현황은 우리 인사관리라고 하는 우리 무슨 부분 폴더 안에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나와져 있는 조건에 맞춰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은 인천지점이니까 반드시 인천지점. 자, 우리 인천지점 아까 2000번이었습니다. 자, 2000번 넣어주시고요.
자, 부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서 얘기 없어요. 엔터. 자, 근데 여러분, 퇴사자 포함한대요? 제외한대요? 제외한다겠으니까 제외 선택. 자, 기준 일자는 며칠이죠? 2019년도 1월 26일입니다. 그러면 요 날짜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준 일자 오타 내시면 안 돼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일에 들어오셔서 주어져 있는 조건 그대로 넣습니다. 2019년 1월 26일. 자, 그리고 연수 기준의 내용은 무엇으로 가달라? 미만 일수는 버리고, 그럼 미만 일수 버리면 되어 있으니까 더 하실 건 없네요. 그리고 경력 포함은 무엇 해달라? 제외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력 포함 자리는 제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이제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1년 이하부터 15년 이하까지. 자, 근데 여기에 조건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결론적으로는 우리 연수가 10년 이상이 넘어가는 사람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자, 10년 이하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조회를 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자, 15년 이하 자리에 갔더니 딱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원수는 몇 명? 한 명. 답은 자연스럽게 2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금액은 15만 원이 되겠죠. 됐어요?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속연수 현황도 자주 내더라고요. 뭐 우리 아까 8번에 있었던 부분도 자주 내는데 8번은 낼 수 있는 부분에 요건이 여러 종류예요. 그래서 어떤 땐 자격증으로 어떤 땐 또 다른 거로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종류가 많고요. 자, 우리 10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당회사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 보기 기준으로 사내 내부 교육을 진행하였다. 자, 힌트는 뭐다? 교육이라는 부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인사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교육이라는 게 보이죠, 여러분? 자, 해당 교육 대상자들의 평가를 확인하고 그 평가 결과가 1등급인 교육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지금은 평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글씨 그대로 따라갑니다. 누구요? 교육평가.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기에 교육명은 400번이고요. 교육의 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1월 4일까지 진행한 교육입니다. 자, 우리 교육명에서 F2번 눌러주세요. 저 교육명 선택할 때 400번 치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0번 코드가 2개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날짜 보셔야 되겠죠? 1월 2일부터 1월 4일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거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정보가 쫙 펼쳐집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우리 평가 결과가 몇 등급이요? 1등급인 사람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요 자리 1 이렇게 들어온 사람을 무엇 해달라? 찾아주세요 라고 물어본 부분입니다. 그러면 찾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 1등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여기 지금 정영수도 1등급이고요. 자, 그리고 또 누구요? 오진영도 1등급이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김윤비도 1등급입니다. 그럼 1등급은 3명이네요. 정영수, 오진영, 김윤미. 그럼 1번부터 4번 중에 누가 있어요? 정영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11번째 문제 갈게요. 자, 당 회사 김하영 사원에 대해 등록된 인사정보를 확인하고요. 그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라는 게 메뉴 키워드입니다. 자, 인사정보 등록이란 부분에 갑니다. 인사관리 안에 있죠. 자, 더블 클릭해서 우리 메뉴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김화영 사원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거 메뉴가 조금 늦네요. 자, 여기서 김하영 찾아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눈에 바로 띄면 그냥 가시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사원이 많다. 그러면 무슨 키를 눌러주시면 되신다? 우리 컨트롤과 F키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키를 찾아주시고요. 저 지금 사원명으로 움직여서 했어요. 그리고 김화영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세요. 저는 김화까지만 칠게요. 그럼 김하영을 점프하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는 계속 움직이면서 찾을 거 아니면 우리 퀵서치는 더 이상 안 쓸 거니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우영, 김하영 놓고 내용 볼게요. 자, 그룹의 입사일자는 2016년 2월 1일. 자, 그럼 여러분 입사일은 재직정보 탭에서 봅니다. 자, 그룹 입사일은 요 자리입니다. 2016년 2월 1일 맞습니다. 두 번째,
2019년도 50%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자이다. 여러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은 급여 정보에 있습니다. 자, 급여 정보 탭에 가셔서 어느 자리 여기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 유형을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셔서요. 우리 무슨 부분 F2번 눌러보시면 선택한 키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내려볼게요. T11이죠. 그럼 T11은 무슨 부분? 아, 50% 감면이구나. 그러면 공제율은 50%가 맞네요. 자, 일단 50% 요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옆에 기간이 나와 있어요. 2014년도 5월부터 2018년도 5월까지 대상이었어요. 자, 그러면 19년도에는 우리 감면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됐어요?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 잘못됐네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입사 후 2014년 6월 30일까지 소득 적용 대상자였대요. 자, 소득의 여부는 재직 정보 탭. 자, 그리고 소득 적용했는지 위치는 이 자리죠. 여니까 소득 적용했어요. 날짜는 소득 만료일 14년도 6월 30일 맞네요. 네 번째, 퇴직금 관련 중간 중도정산을 받은 이력이 없대요. 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어디에? 여기 입사 정보에 중도 퇴사일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있나요? 네, 그래서 11번 문제는 이렇게 저는 이런 문제 내줬으면 좋겠어요. 금방 비교할 수 있으니까. 네, 12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사정보 등록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사 이종원 사원에 대한 책정 임금을 아래 보기와 같이 재계약하고자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네요. 나는 책정 임금을 무엇한다? 재계약. 자, 이종원 사원의 책정 임금을 직접 등록하시고요. 자, 2019년 1월 기속 이종현 사원의 급여 작업을 진행하면 실제 지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왜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냐면, 자, 지금 책정 임금을 무엇 해달라고 했어요? 직접 등록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책정 임금의 등록은 어디서 한다? 인사, 정보,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정 임금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키가 있죠. 우리는 컨트롤 전 이렇게만 쓸게요. 그리고 누구요? 펑션키 F3번. 자, 요거 눌러야만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원에 대해서 급여 작업을 무엇 해달라? 진행해달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또 들어가야 돼요? 상용직 급여라는 부분. 여기까지만 쓸게요. 상용직 급여 계산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 금액을 계산해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우리 답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들어가 볼게요. 인사관리의 인사정보 등록을 먼저 들어갑니다. 아까 11번 문제 풀고 닫았는데 닫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여러분 문제 볼게요. 제가 잠깐 물 좀 마시냐고 조금 공백이 있었어요. 자, 지금 이종현 씨 선택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 넘버 3에 있네요. 자, 이종현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책정 임금은 급여 정보 탭에 있어요. 자, 그럼 이 자리에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 시작 연월일에 가셔서 엔터에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19년도 1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그러면 책정임금 계약 추가하겠냐고 물으시니까 우리 무엇하겠다? 예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계약 종료일은 2018년 12월 알아서 들어갈 거고요. 우리는 19년 1월 자리 다시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봉 월급 써있는 이 부분에 가셔서 우리 금액 나는 마우스를 한번 클릭.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무슨 키? 컨트롤과 F3번 키를 같이 눌러줍니다. 자, 우리 아무너라는 창이 들어오면 우리는 아무를 설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곧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되셨어요, 여러분? 자, 연봉 자리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3,894만 원. 자, 그러면 연봉 밑에 월급, 1급, 시급은 자동 계산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끝났으니까 저는 이 메뉴는 종료하겠습니다. 닫기. 자, 그리고 이제 어디 가면 될까요? 우리 상용직 급여와 관련된 부분. 자, 상용직 급여는 급여 관리라는 메뉴에 있죠. 그래서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이라는 메뉴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기속 연월일에 가셔서 우리 무엇을 선택하자? 2019년을 선택. 자, 1월은 맞습니다. 엔터 해주시고요. 지급일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2019년도 2월 10일이라는 선택 버튼이 있네요. 자,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 선택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급일자.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사업장은 어디고 뭐 이런 얘기 나온 적 없어요. 그냥 당회사. 그러면 그대로 엔터를 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조회 중이네요. 더 조금 기다릴게요. 여러분 들어왔죠? 자, 그리고 다른 자료의 훼손을 막으려고요. 출제자들이 정보를 넣어놓으면 막아버려요. 마감. 그러면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고 그 자리 커서를 두면 이렇게 빨간색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종현 씨는 마감 안 해놨죠? 자, 우리 누구만 선택하면 돼요? 이종현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상단에 급여 계산키가 있습니다. 자, 급여 계산을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계산하겠냐고 묻죠. 우리는 계산할 거니까 계산 버튼을 누르고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ERP 시험 보러 가셔서요. 이거 안 끝났는데 다른 데 막 누르지 마세요. 네, 우리 소위 말해서 뻥난다는 표현 쓰잖아요. 네,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면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 그럼 종료했다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종현 사원은 지금 현재 기본급은 얼마? 324만 5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뭘까요? 실제 지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실지급액을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 하단에 개인정보 탭 급여 총액 탭이 있는데요. 이종현 개인만 물어볼 거니까 개인정보 탭을 보시고요. 여기 차인 지급액이라고 찾았어요. 296만 390원. 됐나 여러분? 준돈을 물어봤어요. 이 지급의 금액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기 차인 지급액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답이 있네요. 1번. 자,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부서별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자,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 여러분, 일용직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일용직 관리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메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대상자가 누락됐대요.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한 대상자를 추가하고요. 일용직을 추가한 종업원까지 포함해서 일용직 급여 계산할 거예요.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자,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2019년도 1월 기속 일용직 대상자를 직접 추가하시고 대상자 추가 그리고 급여 계산 시 해당 지급 형태 대상자들의 신고 비과세 총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단, 그 외에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자, 여기서 하라는 것만 해주고 다른 건 손대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어디부터 가야 되냐면 대상자 추가부터 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우리 일용직 급여 지급 일자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용직 급여 지급 일자 등록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더블 클릭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대상자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 귀속은 언제로 들어가 달라? 19년도 1월. 자, 그러면 2019-01 넣어주시고요. 자, 지급일에 가셔서 F2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지급일에서 항상 조심하실 건 지금 매일 지급 방식이 있고 일정 기간 지급 방식이 있어요. 그럼 어떤 방식을 주는지 자, 이 부분 보기 박스에 봤더니 매일 지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매일 지급, 일정 기간 지급 글씨가 보이죠? 자, 시험 보러 갔는데 이게 매일인지 일정 기간 지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지급일 설정의 버튼을 눌러보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우린 비고란에 나와져 있으니까 순번 1번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프로젝트, 사업장, 부서, 급여 형태. 자, 그런 부분들 준 거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사업 프로젝트나 사업장을 준 거는 없지만 여기 내용 봤더니 추가 지급 대상 부서는 무슨 부서이다? 자재부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왕에 할 거 부서를 누구로? 자재부만 검색하세요. 자재부만. 그러면 자재부 체크박스 해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엔터 해주시면 일용직 사원 리스트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자재부 소속인 우리 일용직이 조회가 됩니다. 김연호 씨 한 사람밖에 없네요.
그럼 앞에 사원 코드 앞에 있는 체크박스 선택, 그리고 무슨 버튼?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동직 급여 대상자에 무엇하라? 추가하라. 자, 그러면 추가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에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이 어디로요? 대상자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 부분은 끝났어요. 자, 이게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급여 계산해달라고 했으니까 무슨 부분? 이동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이라는 메뉴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자, 귀속의 일자는 2019년 1월이었죠, 여러분. 네, 그러면 전 화면 좀 최대화시킬게요. 자, 1월. 그리고 지급일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매일 지급에 해당되는 순번 1번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엔터를 쳐서 내려오시면 이 자리에 사원이 조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김현우 씨 추가했지만 김현우 씨 말고도 딴 사람도 또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봤더니요. 평일 9시간 근무를 가정하고 그리고 신고 제외 비과세 금액은 7,000원이다 라고 줬습니다. 자, 사원을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 자, 상단에 일괄 적용키가 있습니다. 자, 일괄 적용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자, 일괄 적용되는 시간은 몇 시간이다? 9시간. 그러면 00900이라고 치시고 엔터입니다. 자, 일괄 적용할 요일은 평일 9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평일 박스만 체크. 자, 그리고 비과세 신고 제외부는 7,000원. 그럼 이 자리에 7,00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우리는 무슨 키? 여기 적용키를 누르면 적용하겠냐고 묻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부분은 지금 해당 지급의 형태 대상자들의 신고 비과세 총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전체를 물어본 거죠? 네, 전체를 물어봤으니까요. 하단에 보시면 월 지급의 개인정보, 급여 총액 이렇게 나와져 있죠. 이 버튼에 대한 거 잘 보세요. 자, 그럼 지금 월 지급액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자리를 보시면 우리 과세 총액은 352만 440원. 자, 그리고 비과세 신고분, 비과세 신고 제외분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뭐 물어봤죠, 여러분? 지금 비과세 신고 제외분에 대한 금액을 물어봤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조심하실 건 월지급액이랑 개인정보가 한 세트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김인사를 선택했잖아요. 자, 여기 보이는 15만 4천 원은 김인사 씨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체를 볼 땐 어디로 간다? 급여 총액 탭. 자, 그리고 어디 가셔서 우리 신고와 관련 없는 비과세 부분 61만 6천 원이라고 들어오죠. 몇 번이에요? 4번. 가끔 본인이 탭을 선택을 잘못하시고 1, 2, 3, 4에 답이 없어서 한참 헤매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개인인지 아니면 전체인지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전 메뉴 좀 모두 닫아버릴게요. 당 회사는 2018년 귀속 급여 지급 항목의 계산식을 변경하고자 한다. 여러분, 2018년 귀속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급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래 보기와 같이 2018년 귀속 P30 야간 근로수당. 자, 지급 항목의 계산식을 직접 변경하고 2018년 12월 귀속 급여 구분 계산 시 지급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도요. 지금 계산을 하려면 우리 메뉴를 몇 개를 들어가야 된다? 2가지를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급여와 관련된 지급 항목에 대한 걸 고쳐달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기초 환경 설정에 있는 지급 공제 항목 등록에 대한 게 들어가야 돼요. 지급 공제 항목 등록. 자, 여기 가서 계산식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가자? 요거 끝나면 우리는 상용직 급여에 가서 계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메뉴를 2개를 들어가셔라.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환경 설정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지급공제 항목 등록 더블 클릭. 자, 들어가셔서 당회사의 기속은 몇 년도이다. 2018년도. 자, 여러분 이런 식의 창이 뜨면 우리 이 창은 다시 띄우지 않음 체크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창이 뜨면 저 다시 안 띄울 거라고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게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 때 처음 들어갔을 때만 이게 뜨고요. 실제 자격증은 이거 안 떠요, 여러분. 네, 개발자들이 알아서 세팅값 넣어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지금 급여 구분이란 부분에 가셔서 우리는 급여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급 공개 구분에 가셔서 지급 항목이니까 지급 선택합니다. 귀속 연도는 2018년이라고 했으니까 2018년도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급의 항목은 몇 번? P3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P30 야간 근로수당. 자, 그 부분을 이 조건에 나와 있는 거대로 무엇 해달라? 등록하거나 변경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회색이네요. 자, 지급공제 항목 등록은 메뉴를 종료하면 무조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셔라? 마감 취소를 해라. 자, 마감 취소하시고 그러면 또 비밀번호라고 나올 거예요. 우린 아무도 설정한 적이 없다. 그냥 확인. 자,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메뉴를 닫으면 자동으로 마감된다고. 네, 맞습니다. 그냥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금 계산식은 책정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곱하기 5를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자 직종별의 무슨 부분 생산지 그리고 계산까지는 들어와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계산의 공식이 없죠? 이거 넣어달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저는 무슨 부분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계산 구분에 있는 걸 계산 구분에 있는 계산 한 번 더 눌러서 이 창이 들어온 거고요. 여러분은 어느 부분 여기 급여 계산식 버튼을 누르면 이 창이 열려요. 네, 그럼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는 설정을 합시다. 책정 임금 외 있는 월급. 그러면 책정 임금 글씨를 찾고 월급이라고 했으니까 F02 자리를 클릭. 그러면 여기 하단에 계산식에 이렇게 월급 얘기가 들어오죠,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무엇 해달라? 나누기 옆에 있는 이 부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09니까 209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누기 곱하기는 순서대로 할 거니까 가로 꼭 안 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무슨 부분? 곱하기 5를 해달래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월급을, 책정 임금에 있는 월급을 209로 나눠주고 5를 곱한다는 표현 됐죠? 자, 다 됐으면 무슨 키? 적용이라는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넣은 공식이 들어오는지 꼭 확인합니다. 우리 들어왔죠, 여러분?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가시라고요? 상용직 급여 계산에 가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상용직 급여 계산은 급여 관리에 있겠죠. 자, 그럼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버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이 창 뜨는 건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시험 볼 때 이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 기속 연월일에 갔더니 몇 월 달 급여였냐면 2018년도 12월 기속의 급여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속은 날짜 변경해 주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쵸? 2018 그리고 12월이니까요. 12월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급일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면 관련된 정보가 뜨겠죠. 그래서 하나는 급여, 하나는 상여. 우리는 급여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회사라고 했지 본사지사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럼 조회 조건에 사업장과 사업장의 코드는 선택하지 않고요.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한국민부터 이현우까지 검색이 쫙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전체 사원을 선택할 거니까 여기 빨간색 체크 표시 있는 부분. 자, 이 자리를 클릭. 그럼 전부 다 선택했고요. 상단의 급여 계산을 클릭. 자, 그리고 급여 계산 확인력 누르면 우리 여기 지급공 항목 계산 풀지 마시고 그대로 둔 상태에 누구만 눌러라? 계산만 눌러라. 그럼 누르시고 일단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완료됐다고 나오네요, 여러분.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물어본 총 과세 금액을 물어봤어요. 지급 대상자 전체에 대한. 그러면 개인정보가 아니라 어디로 가셔라? 급여 총액이란 부분에 가셔라. 됐어요. 그리고 총과세니까 여기 과세라는 글씨 보여요, 여러분? 자, 총리는 밑에요. 자, 그래서 과세 자리에 가서 봤더니 얼마가 있다? 7,463만 원이 있다. 그럼 몇 번이에요, 여러분? 4번인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4번.
그래서 우리가 인사 쪽은요, 메뉴를 반드시 구동을 해야만 1, 2, 3, 4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회계랑 인사 같이 보시는 분들이 회계 보실 때 또는 뭐 따로 보셨던 분들이 회계는 자료 입력을 안 하고도 뭔가 데이터를 찾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동을 안 하고도 하는데 얘는 안 돼요, 여러분. 언제 23명의 급여 계산할 건데요? 못해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프로세스적으로 움직이는 걸 꼭 숙지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자, 모두 답게 해주시고요. 저는 15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귀속. 자, 근태 내역을 확인하고요. 자, 근태 글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급여 관리 아래 근태 결과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아래 보기 계산식을 이용하여 최명수 사원의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단,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르고 원 단위 금액은 정상으로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의 계산식을 봤더니 연장 근로수당은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총 연장 근무 시간을 곱하고 그 부분에 1.5배를 주겠다. 그리고 여기 들어 월급이라는 건 책정 임금에 있는 월급을 기준으로 간대요. 여러분 이것도 메뉴를 두 군데 갖다 와야 되네요. 자, 저는 일부러 메뉴를 열어놨는데요. 이 메뉴 그냥 두시면 됩니다. 네, 두시면 되고요. 어차피 계산기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자동 계산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최명수 사원의 연장 근로시간 좀 볼게요. 자, 귀속은 몇 월이죠? 19년도 1월. 자, 그러면 돌아오셔서 2019년 우리 1월을 선택해 주시고 지급일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해당되는 지급일자 선택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대로 선택. 그리고 엔터해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사원이 조회가 될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원했죠? 최명수. 자, 그럼 최명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째 자리에 있네요, 여러분. 자, 그리고 최명수를 선택하시고 우리 무슨 시간? 총 연장 근무 시간. 자, 그럼 총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총 근태 일수와 우리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총 연장 근무 시간은 우리 이 자리죠? 몇 시간, 여러분? 27시간, 27. 자, 그럼 일단 저는 27을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건 27시간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이제 어디로? 책정임금 찾으러 가야죠. 자, 책정임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사관리 쪽에 들어가시면 인사정보 등록에 있죠. 자, 인사정보 등록에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하단 쪽에 가면 책정임금 현황이 있어요. 이쪽에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됐을까요? 자, 저는 인사정보 등록에 갈게요. 그리고 최명수 사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최명수 사원이 어느 쪽에 있었죠? 아래쪽에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12번째 번호에.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급여 정보 탭에 가시면 자, 이렇게 자료가 보여지겠죠? 근데 이 자료 보실 때 항상 숫자를 보이게끔 하는 키를 무엇하셔라? 기억해 주셔라. 자, 2019년 1월이라고 했으니까 2019년 1월 자리 가시고 우리 금액 자리 클릭하시고 컨트롤과 F3번 키를 눌러주시면 아무노라고 나오더라. 그러면 확인. 자, 그러면 연봉 월급 쭉 들어오죠, 여러분? 자, 지금 월급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월급이요. 자, 383만 3,060원. 자, 그러면 요 자리에 써줄게요. 월급은 요 자리에 쓸게요. 383만 3,060원. 됐어요? 자, 그러면 요 계산식에 맞춰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계산식을 좀 쓴다라고 하면 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자, 우리 가로 열고 우리는 383만 3,060원을 209로 나눠주고 자, 그리고 다시 곱하기 27시간 곱하기 1.5배를 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 금액과 이 시간을 찾아야만 무엇이 된다? 계산이 된다. 그럼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계산기 다 갖고 가실 거죠? 자, 그럼 계산기로 계산해 볼게요. 저는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계산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넣을게요. 3833060. 어머, 제가 뭘 선택했는데 이럴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나누기 209. 자, 곱하기 27. 곱하기 1.5는 742,770원.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답 몇 번에 있어요? 3번. 742770. 됐어요?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계산기는 다시 최소화시켜 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6번 문제 볼게요.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자, 아래 보기 기준으로요. 2019년 1월 귀속 일용직 급여 계산 시 지급 형태 대상자의 원천 징수한 총 소득세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총 소득세를 물어보네요. 전체 금액 물어봤어요. 자,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라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 메뉴 열어놓은 것 좀 닫게 해버릴게요. 그리고 저는 일용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일용직에 대한 부분을 다른 거를 설정하고 들어온 건 없어요. 우리 이전에 일용직 급여 계산 풀었었는데 그 부분은 대상자를 무엇하고 추가하고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런 부분을 하라는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직 관리에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을 곧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들어가셔서 몇 월이었죠, 여러분? 우리 19년도 1월입니다. 그러면 귀속 연월에 가셔서 2019년 1월. 자, 지급 1에 가셔서 코드 도움 F2번. 자, 그리고 지급의 형태는 일정 기간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지급 두 번째 있는 순번. 자, 선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끝까지 치셔서 또는 상단의 조회를 눌러서 사원을 전개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원을 모두 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단에 누굴 눌러서 일괄 적용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자, 평일에 몇 시간? 8시간. 그리고 비과세 신고 제외는 얼마? 8,000원. 자, 그럼 적용에 대한 시간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00800 넣어주시고요. 자, 평일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신고 제외분에 8,000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을 누르거나 엔터 해주시면 적용하겠냐고 물을 거고요. 우리는 확인 눌러서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셔라. 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5명에 해당되는 총 소득세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총이니까 우리는 급여 총액 탭에 갑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이 자리에 보이죠? 네, 76,240원. 찾았어요, 여러분?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자, 17번째 문제에 들어갈게요. 당 회사는 본사 사업장에 대해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여러분, 수당별 지급 현황. 자, 이게 메뉴 키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 부분들은 급여 관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관리에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메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수당별 지급 현황에 제가 문제를 다 안 읽었네요, 여러분. 자, 2018년 3분기인 7월 1월부터 9월 30일 동안 T00 소득세를 가장 많이 원천 징수한 사원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우리 메뉴 들어갈게요. 우리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이란 부분이 있죠,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더블 클릭합니다. 자, 들어가셔서 조회 기간은 2018년도 7월 1일부터 2018년도 7월 맞죠, 여러분? 자, 2018년 언제까지? 우리 9월까지. 자,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무슨 부분? 소득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당 코드 자리 가셔서 F2번 누르시면 정말 많은 코드가 쭉 뜹니다.
자, 그리고 스크롤 내리면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전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여러분 수당 코드라고 되어 있지만 수당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지급도. 왜냐면 여러분 소득세는요. 수당의 코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급 항목이 아니고요. 무슨 항목에 속할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자, 여기 소득세는요. 여러분 지급 항목이에요? 공제 항목이에요? 공제 항목이에요. 근데 이 자리는 다 수당 코드라는 거로 보여요. 됐을까요? 자, 그럼 T00 소득세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지금 당 회사 본사 사업장이에요. 본사 사업장. 여러분, 사업장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조회 조건은 사업장.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부서로 줄 수도 있고 근무 쪽 프로젝트 줄 수 있으니까 항상 확인. 우린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옆에 가서 본사는 1000번입니다. 자, 1000번을 넣어줍니다. 아, 난 1000번이 본사인지 2000번이 본사인지 헷갈려요라고 하시면 코드도 F2번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우리 소득세를 가장 많이 원천 징수한 사람 찾아달래요. 그럼 합계 금액이 가장 큰 사람을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누가 답이 돼요, 여러분? 116만 780원을 징수당한 한국민이네요. 그럼 한국민은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우리 18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위쪽으로 올릴게요. 자, 당 회사는 부서 기준 2018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자, 급상여 집계 현황. 자, 이 부분이 또 관련된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급상여 집계 현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자, 18년도 상반기 동안 총무부와 경리부의 상여 지급 항목의 집계 금액은 얼마냐? 여러분, 총무와 경리부 두 부서의 상여에 대한 집계 금액 물어보네요. 자, 메뉴 이름은 다 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메뉴 이름은 어디로 가시면 된다. 급상여 집계 현황이요. 그래서 여기 색칠해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급상여 집계 현황. 자, 메뉴 열릴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시면 되고 조회 기간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1월부터 6월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무슨 부분을 줬냐면, 자, 여러분, 급상여 집계 현황을 무슨 부분으로 항목별로 구분하여, 그리고 상반기 동안에 총무와 경리 부서 이렇게 줬어요. 됐나요? 그러면 지금 지급 구분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면 급여와 상여라는 부분이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상여 지급 항목이었어요. 상여. 그러면 우린 지급 구분 뭐로 선택한다? 상여로 선택했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상여를 선택해 주시고 됐나요? 자, 그리고 지금 총무부, 경리부라고 되어 있으시니까 우리는 여기 사업장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서로. 자, 그럼 부서로 글씨 바뀐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코드돔 F2번 누르시고요. 우리 총무부 체크, 경리부 체크 전부 다 열 필요 없어요. 두 부서만. 그리고 확인.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항목별로 분대 있으니까 여기는 손댈 필요 없죠. 자, 집계국내 가시면 항목과 기간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항목별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부서라는 명칭으로 나와져 있을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상여는 총무와 경리부서 두 개의 합은 하단에 보시면 얼마가 있다. 333만 9,290원. 됐어요? 자, 총계를 물어보면 이 자리로 답변하시면 되고요. 각자를 물어보면 상여의 각자 금액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무는 206만 390원, 경리부서는 127만 5,900원. 그러면 답은 1번이죠. 됐어요? 자,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왜 자꾸 눈에 확인시켜 드리냐면 여기 선택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뭘 원하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9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당 회사는 전체 사업장 기준 2018년 11월 귀속급여 데이터의 대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여러분, 자, 우리 2018년 귀속급여 데이터의 대장이에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 급여 대상을 확인하고 싶어. 이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네요. 그쵸? 자,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출력 항목을 적용하여 출력물 인쇄 시 자, 지급 내역 출력 항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네요. 자, 부서별 전체 기준으로 반영해서 출력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저희는 급여 대상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귀속은 2018년도 11월. 자, 그리고 지급일자 자리 가셔서 F2번. 자, 급여밖에 없네요, 여러분.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체 사업장이니까 사업장 그대로 두시고 사업장 별도로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이래서 엔터 치고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 사원 이제 줘야 되고요. 여러분, 직업공제, 인태, 근태, 인사 뭐 이런 거 들어올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부서별 전체 기준으로 반영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자, 우린 여기 상단에 가서요. 출력 양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출력 항목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출력 항목 복사도 있어요. 됐을까요? 그럼 출력 항목 복사라는 버튼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여기서 부서별 전체라는 걸 기준으로 반영해달라고 했네요. 자, 조회 조건에 가서 보았더니요. 사업장별, 부서별, 근무처별 글씨 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부서별 전체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체크박스를 선택하시면 여기 출력 항목이 보이죠? 자, 이 부분을 복사해서 뿌려도 다 바뀌긴 해요. 근데 뿌릴 이유가 있을까요? 요거 선택해도 벌써 보이는데.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부분? 지급 내역의 출력 항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지급 항목의 기본급, 영업 촉진비, 야간 근로수당, 자격수당, 사회보험 부담금. 자, 사회보험 부담금 있고요. 야간 근로수당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수당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속수당은 없죠? 자, 그러면 맞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 됐어요. 그럼 창은 닫아주십시오. 이게 조금 오해가 좀 있었던 게 여러분, 무슨 부분? 아, 지금 현재 이 복사 기능을 쓰지 않고요. 무슨 부분에 여기 지급 내역에 봤더니 근속과 기본급과 자격과 사회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보라는 줄 알고 아, 야간 근로수당이 없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부서별 전체 기준으로 반영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복사라는 기능에 있는 걸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래서 19번은 조금 익숙치 않은 문제여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회사의 2100번 국내 영업부 부서 국내 영업부 부서에 있는 박국현 사원의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게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 메뉴이겠죠. 자, 이거 제 사원까지 있어요. 급상여 변동 현황. 자, 2018년 11월 변동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다음 모든 기준은 조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기준 연월일은 2018년 11월, 비교 연월일은 2017년 11월. 자, 요 날짜 바뀌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넣어줍니다. 2018년 11월. 자, 그리고 다른 부분들의 내용을 봤더니 여러분, 자, 3번에 보시면 보기박스 3번. 자,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이에요. 여기 제외로 되어 있죠? 반드시 포함으로 바꿔줍니다. 자, 비교 연월일은 2017년 11월. 자, 지급일자 얘기한 거 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부분에 보시면 당 회사의 2100번 국내 영업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긴 사업장이 아니라 뭐로 바꿔주셔라? 부서.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국내 영업부에 있는 거니까 국내 영업부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됐을까요? 자, 그럼 국내 영업부의 정보가 들어오죠, 여러분. 자, 이제 요거 가지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오늘은 박국현 얘기를 하니까 박국현 자리에 커서를 일단 놓겠습니다. 자, 사회보험 부담금은 증가하였다. 여러분, 지금 무슨 부분? 사회보험 부담금 찾아주시면 되죠. 자, 요 자리네요. 자, 그럼 기준 연월일은 2018년도이고요. 비교하는 연월일은 17년도. 자, 그러면 17년도에는 우리 얼마였다? 89,540원. 근데 기준은 우리 얼마였다? 우리 88,560원. 여러분,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어요, 여러분. 감소. 그래서 지금 알맞은 부분에 들어가지 못하네요. 그래서 이 자리는 감소. 자, 두 번째,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증가하였다. 자, 그 부분은 여기 차인 지급액 자리를 보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년도 2017년도 11월인 비교는 451만 6,280원인데 기준은 439만 1,950원. 좀 줄어들지 않았어요? 네, 이것도 틀렸네요. 증가가 아니라 이 또한 감소. 세 번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소하였다. 공제 항목 쪽에 가면 됩니다. 공제 항목에 가셔서 국민연금과 그리고 고용보험. 자, 국민연금은 79,200원, 기준도 79,200원, 국민연금은 무엇하다? 같다이고요. 자, 고용보험은 33,060원이었다가 32,080원으로 지금 바뀐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부분? 국민연금은 우리 바뀐 게 없죠. 그래서 이들은 불변입니다. 불변이라면 좀 이상한가요? 변동이 없다. 자, 그리고 고용보험은 무엇하였다? 감소한 거 맞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3번은 잘못됐죠? 둘 다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네 번째 4번. 자, 실제 원천 징수한 소득세는 감소했대요. 자, 그러면 소득세 자리에 갑니다. 자, 비교의 날짜의 내용을 보시면 36만 5,13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34만 2,69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소한 거 맞죠, 여러분? 네, 감소했네요. 이 두 개 비교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물어볼 때요. 우리 조회를 좀 잘 하시는, 제가 왜 조회 조건의 부서까지 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물어보는 부분에 사원 내용을 물어봤을 땐 어떤 식으로 조회를 하든 박국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 위에 누구, 기준과 비교라는 부분에 전체 합계를 보여주는 자리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으로 물어보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 조회 조건바에 주어져 있는 요건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다 뒤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뭔가를 비교하는 부분의 내용이 나왔을 때 꼭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9년도 1회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난이도가 아주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프로그램을 계속 구동해서 뭔가를 돌려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가서 비교 대치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비교 대치는 제일 쉬워요, 여러분. 글자 찾기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구동을 해서 우리 뽑아와서 계산을 하거나 하나를 돌리고 그 다음 걸 돌리고 이런 식의 형태들이 인사는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문제가 5-6문제가 자꾸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틀리지 않게끔 조금 숙달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뭐 어디를 가라고 하는지 문구 찾는 걸 좀 잘 해버릇 하시면 요긴하게 아니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고생들 많으셨고 저는 또 다른 기출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